연례 주차시 직업윤리. 안녕하세요. 내 주차 수업도 여러분의 기말고사를 위해 기말시험 특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5주차는 시험일입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시간에 접속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업 목표.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숙지하고 이 시간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하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킨다. 봉사의 의미.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직업인에게 봉사란 자신보다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개념인 것이다. 고객은 회사의 영속 발전을 도와주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신뢰받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는 발전하고 고객에게 외면당하는 회사는 쇠퇴한다. 따라서 기업이 고객에게 사랑받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즉 봉사,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수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설계, 철저한 생산관리,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기업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좋은 상품을 만드는 바탕이 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 또한 아무리 우수한 상품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으면 고객은 만족할 수 없다.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진 최근의 고객 만족 성패는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직업인에게 봉사란 자신보다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개념인 것이다. 다음 서비스의 7가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영어 서비스란 단어 속에 숨겨진 7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자. S. 스마일 앤드 스피드. 서비스는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하는 것. 2. 이모션. 서비스는 감동을 주는 것. R. 리스펙트. 서비스는 고객을 존중하는 것. V. 배류. 서비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 I. 이미지. 서비스는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C. 커터시. 서비스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하는 것. E. 엑설런스. 서비스는 고객에게 탁월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 서비스의 S는 미소와 신속이고, E는 감동이며, R은 고객을 존중하는 것이다. V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I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며 C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X는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책임의 의미. 책임이란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책임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과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다. 누구의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는 주체이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함으로써 잘못을 들먹이거나 비난하면서 쓰게 될 에너지를 다른 일을 위해 저축하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사회의 디자인을 위한 공공 책임성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진화된 직업의식에서 강조되는 사회적인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과 이타주의는 공공책임 정신의 직업윤리이다. 직장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관리자로 인식하여야 하며 자신의 목표를 회사 조직의 목표와 일치시키고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책임이다.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대다수의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의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이란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말한다. 다음 책임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는 태도는 인생을 지배하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100% 책임의식을 지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한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경우와 물이 반씩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생겨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야라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불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받기 쉽고 반대로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므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의 직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의 의미. 준법이라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생활 자세이다. 민주 사회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준법의식 수준. 우리의 준법의식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앞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준법의식 부재는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심지어 부패를 감시해야 할 검찰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회적 부패 현상은 올바르다는 것에 대한 기준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관행, 의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계적 차원으로만 해결하거나 사회악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각성에만 의존하여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진보한 임시 처방전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만한 사회적, 정신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구성원들에게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규율의 준수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요구한다. 규칙이 없는 경기는 참가자 모두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변화는 물론이지만 이와 함께 체계적 접근과 단계별 실행을 통한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준법이라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생활 자세로 우리나라 준법 의식의 부재는 아직까지 큰 편이다. 직장에서의 예절.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규범이다. 직장에서의 인사예절. 인사는 사람이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타인과의 사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다. 인사를 할 때는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예에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진실을 담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은 인사할 때 주의할 점이다. 상대보다 먼저 인사한다. 타이밍을 맞추어 적절히 응답한다. 명랑하고 활기차게 인사한다. 사람에 따라 인사법이 다르면 안 된다. 기분에 따라 인사의 자세가 다르면 안 된다. 다음은 직장에서 악수 예절이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악수를 할 때 주의할 점. 윗사람에게 먼저 목례를 한 후 악수를 한다. 상대의 눈을 보며 밝은 표정을 짓는다. 오른손을 사용한다. 손을 잡을 때는 너무 꽉 잡아서는 안 된다. 손끝만 잡는 행위는 금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하지 않는다. 다음은 직장에서 소개 예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서열과 직위를 고려한 소개 순서. 나이 어린 사람을 연장자에게 소개한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관계자를 타 회사의 관계자에게 소개한다. 신참자를 고참자에게 소개한다. 동료 임원을 고객, 손님에게 소개한다. 비임원을 임원에게 소개한다. 소개받는 사람의 별칭은 그 이름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과 이름을 함께 말한다. 상대방이 항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디아어 또는 PhD 등의 칭호를 함께 언급한다. 정보 고관의 직급명은 퇴직한 경우라도 항상 사용한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한다. 각각의 관심사와 최근의 성과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을 한다. 다음은 직장에서 명함 예절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세요. 명함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 명함은 반드시 명함 지갑에서 꺼내고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 지갑에 넣는다. 상대방에게서 명함을 받으면 받은 즉시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명함은 하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꺼내는데 상위자에 대해서는 왼손으로 가볍게 받치는 것이 예의이다. 명함을 받으면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명함에 관해서 한두 마디 대화를 건네본다. 상방이 동시에 명함을 꺼낼 때는 왼손으로 서로 교환하고 오른손으로 옮겨진다. 명함은 새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명함의 부가 정보는 상대방과 만남이 끝난 후에 적는다. 다음은 직장에서 전화 예절입니다. 전화 걸기.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라면 얻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메모하여 모든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전화를 건 이유를 숙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화는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 시간에 걸도록 한다. 업무 종료 5분 전에 전화를 건다면 제대로 통화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통화를 원하는 상대와 통화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비서나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화는 직접 걸도록 한다. 비서를 통해 고객에게 전화를 건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당신의 시간이 고객의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48시간 안에 답해주도록 한다. 하루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아줄 수 없을 때는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겨놓는 것이 예의이다. 전화벨이 3물결표 사인 4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당신이 누구인지 즉시 말한다. 천천히, 명확하게 예의를 갖추고 말한다. 목소리에 미소를 띠고 말한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함께 말한다.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곁에 두어 메시지를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주위의 소음을 최소화한다. 긍정적인 말로서 전화 통화를 마치도록 하고,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 성예절의 의미. 다음 문장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성희롱 문제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쁘고 일도 잘해서 귀여워해줬는데. 같이 일하는 사이라서 친밀감의 표시로 무심코 했는데 법정에까지 간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하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여자가 해야 어울리지.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한 번 분위기 좀 살려줄 수 있잖아. 업무의 연장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직장에서 성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성희롱 문제된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한결같은 항변이다. 희롱할 의사가 없었다. 좋은 의도에서였다. 다들 그렇게 한다. 늘 있는 일 아니냐고 하지만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 자기 비하감을 느껴 직장 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인식과 입장 차이에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등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어깨를 잡고 밀착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다음은 성희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상사가 영상에서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경찰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반드시 알리시길 바랍니다. 아, 편하다. 여기 어깨 좀 주물러. 네? 아, 웃어. 아, 웃어. 엉덩이가 아주 빵빵한데. 혈색 좋은데 요즘 남편한테 사랑받나봐. 응? 야, 재미 좋은가 봐. 어? 부럽다. 어? 아. 허리 라인은 예술인데 오히려 저 가슴이 좀 아쉽네. 네? 오, 쭉쭉 빵빵. 몸매 좋은데? 응?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랑 잠 자봤어? 예? 몇 번이나 자봤어? 힘이 참 좋아 보여. 응? 예.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저녁에 와이프가 없는데 나랑 놀아줄 수 없을까? 네? 그 별거 아니고 그냥 저녁이나 먹자고. 응?
형님, 술도 한 잔 받으시죠. 예. 아이, 뭔 소리야? 술은 말이야 여자가 따라야 정신구야. 안 그래? 따라봐. 자, 쭉쭉쭉. 자, 팔 떨어지겠어. 응? 이봐, 이봐. 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어떤 거요? 뭔데요? 자, 뭐야? 에이, 수줍은 척하기는. 아, 여기가 왜 이렇게 긴기냐? 뭐야?